안녕하세요.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 6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5주차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5주차에 꽤 많은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제도 중에 도시기본계획제도 일부 뒷부분을 나갔고요.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일부 앞부분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제도 중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제도 주요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제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줄여서 그냥 시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전략계획이라고 도시기본계획제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은 일단은 이제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그 상위계획들의 내용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각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능과 성격,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정책계획, 전략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 보완해서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계획, 종합계획이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이제 정책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역량을 좀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성격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군이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같은 경우에 예외에 속하고요.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공간적인 범위, 이것도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터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계획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입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 이제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 구상은 계획의 목표라든지 지표를 설정하고 그 공간 구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하고 지표는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간 구조 설정은 개발축이라든지 녹지축, 생활권, 그리고 생활권마다 인구 배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구조 설정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부문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계획, 도심 및 주거 환경의 보존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 방제 안전 및 범죄 예방,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이런 것들, 이런 각각의 부문별로의 계획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도시개발계획의 네 번째 내용이 이제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재정 또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정 확충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 원칙으로 또 크게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해야 하고, 네 번째, 계획의 차등화 그리고 단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크게 4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조사,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세 번째 확정 또는 승인, 네 번째 공고 및 열람, 이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초조사 부분에서는 이제 인구, 경제, 사회 분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이라든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군, 일반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확정 또는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확정 또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그리고 관계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제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은 좀 뭐랄까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인데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도지역 지구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고요. 5번째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개별 토지는 해당 토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토지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또 도시관리계획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바꾸어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 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이나 개축하는 이런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도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그런 절차를 적법적으로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도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이다라고 하는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으로 정해진 계획이다. 그래서 법정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중기적인 계획이다. 중기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용도지역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 관리 계획의 기능과 성격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의 기능과 성격은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제 현행 도시 관리 계획 제도는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 아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의 유형 또는 주요 내용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용도적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의를 하기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가지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 용도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 가지고 설정되어 있고요. 어떤 필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은 않은 필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각 용도지역별로 토지용질 변경의 허가 대상 범위라든지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차별화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미의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대분류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도시지역은 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류를 또 하죠. 그래서 세분류한 결과 이제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고요. 21개 용도 지역별로다가 건축물, 그러니까 그 필지에 지을 수 있는 그 용도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용도 지구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도지구는 전 국토에 걸쳐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구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10가지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지구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시, 도 또는 대도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도지구를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도시관리 계획의 두 번째 내용이 또는 두 번째 유형이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가지고 용도지역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으면은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한 개발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용도 구역, 강한 규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결국은 이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서 그래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고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로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2번째 용도구역은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죠.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3번째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갖다 방지하고 그러니까 시가화를 갖다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촉진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그냥 유보, 그러니까 좀 미뤄두는 그런 그 의미로다가 활용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 내지 20년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4번째 용도구역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그리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좀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증진하고 그래서 도시 정비를 좀 촉진하고 지역의 어떤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어떤 주된 내용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또는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강의안을 띄워놓고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금 하게 될 게 4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반시설에 포함이 된다.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생활 기반시설 그리고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생산 기반시설 2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면 생활 기반시설, 생산 기반시설 이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크게 이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이제 7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이 그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이 계속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46개의 시설로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7개의 시설로 다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세분류하면은 46개가 있다. 이 46개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46개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48개, 뭐 또는 51개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46개가 맞는 듯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46개 시설로 세분류된다라고 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교통시설에는 먼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8개가 있는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까지가 교통시설에 포함됩니다. 공간시설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 보시면은 이게 무슨 시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시설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데 뭐 대부분은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장이나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는 녹지 같은 경우에 이게 인간들이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것들까지 정말 시설,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설 5가지가 있다. 유통 공급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업무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공급하는 시설 갖다 의미하는데요.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업무 설비, 수도 공급 설비, 전기 공급 설비, 가스 공급 설비,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공동 구우,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째가 공공문화 체육 시설이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이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시설만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제시설에는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니까 이제 재해를 갖다가 예방 또는 좀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그리고 방조설비가 있습니다. 방화, 방풍, 방수, 방조는 불, 바람, 물, 그리고 이제 그 조수, 그러니까 바닷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방 설비는 이제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계곡이라든지 또는 이제 들판 같은데 이제 뭐 물의 범람을 갖다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게 이제 사방 설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유수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뭐 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묘지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납골시설이라고 하다가 이게 좀 좀 말이 좀 무서워 봉안시설이라고 이제 하기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묘지라든지 봉안시설, 뭐 자연장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이제 장사시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요즘에는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환경기초시설에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제 시설, 폐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이제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쪽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그 도시적인 재해로다가 비가 많이 오면 뭐 좀 도시적 도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빗물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이제 배수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은 빗물을 갖다 좀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 시설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 차원에서 미리 도시계획시설 부지,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유지, 개량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 및 개량,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행위는 아예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그러니까 이 부지 위에다가 이 필지 위에다가는 도시계획시설을 언젠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 집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만들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지의 어떤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옛날 도시계획법을 개정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한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지목이 돼인 경우에 한해 토지 매수를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에 20년이 넘어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자체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 그래서 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헌적 소지를 갖다가 좀 해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도시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 도시공원으로 다 이제 만들려고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다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에 이제 민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게 올해 중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뭐 개발을 하지 도시공원으로 이제 만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다가 그걸 갖다 이제 뭐 매수를 한다든지 해가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갑자기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